성공이 제일 중요하고 가족은 그 다음이다 그러면 가족이 반드시 희생당하거든요. 이 순서를 바꾸는 건 사실 목숨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만 그 빛의 길이 열리냐면 사람이 심각하게 아플 때만 그 길이 열리거든요. 기회야. 해방의 기회인 거지. 네, 다시당 질병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질병이 육체적인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짜 음식으로부터 해방, 가짜 공기로부터 해방, 또 지난번에 언급하지 않은 게 있는데 나쁜 생활 습관으로부터 해방.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밤 늦게까지 앉아, 원래 이제 일찍 자던 사람인데, 원래 올빼미도 있어요. 근데 밤 늦게까지 계속 안 자는 습관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밤늦게 술 마시는 습관이 들었다든지, 밤늦게 놀러 다니는 습관이 들었다든지, 내가 생각해도 이건 중독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그 고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가 먹은 걸 토하고 또 먹고 먹은 걸 토하고 또 먹고 그러면서도 이걸 그치지를 못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쁜 생활 습관을 진짜 이걸 토해놓고서 또 먹고 토해놓고 또 먹고 이렇게 계속 막 그 정말 자괴감 느끼게 반복하는 그런 중독적 증상을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는 이제 본인이 아실 거고요. 속 시원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다면 그 첫 번째, 큰 두 번째 중에 하나는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굉장히 그게 쉬워지고요. 문이 열리는 거고 첫 번째는 뭐냐면 질병이에요. 심각한 병이 걸렸을 때만 사람이 거기서 자각해서 아이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체적 해방, 정말 좋은 것들을 내 안에 들이는 또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육체적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질병은 뭐냐? 이건 정신적인 해방이다. 질병은 정신적 해방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신적인 해방이냐?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어요. 제 경우 같으면은,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0년 전에 암 했었고, 지금은 이제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화 이런 것들 앓고 있는데, 이런 거가 저를 무엇에서 정신적으로 해방을 시켜주느냐로 하면은 옛날 암 같은 거를 이제 뒤돌아보면 심각하게 성공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사실 그 경쟁에 조금 강하거나 경쟁에 특화되거나 또 그런 거에 이렇게 쏠려 있는 사람들, 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성취를 해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본인들은 알아요. 이게 끝이 없다는 거를. 이게 이제 돈 쪽으로 성취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더 10억 벌면 100억 벌고 싶고 100억 벌면 1000억 벌고 싶고 1000억 벌면 1조 벌고 싶고 그게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면 얘기를 나눠보면 실제로 그래요. 뭐 1000억대 회사 하는 분들은 이게 사나이가 태어나가지고 사업가가 태어나가지고서 1조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이 얘기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기업의 소위 말하는 한국의 재벌의 2세신데 3세인가 2세인가 하는데 그런데 심각하게 분노에 휩싸였는데 왜 그렇게 분노에 휩싸였냐 그러니까 형은 4조 물려줬는데 자기는 2조 물려줬다고 정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분 본 적도 있고 이게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이게 중독이 되어 있어요. 중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무엇을 미친 듯이 해서 이루고, 미친 듯이 해서 이루고, 미친 듯이 해서 이루고 이렇게 하는 성공에 중독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독에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정말 진심으로 빠져나와서 이 소위 말하는 평안, 마음의 평안으로 진입하게 하는 게 사실은 암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습니다. 원래 인간의 심리라는 게 이래요.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 경험 속에서 무엇을 확립해 가냐면요. 그 정신세계의 질서를 집을 지어가요. 자기 안에 정신세계 질서의 빌딩을 하나 지어가죠. 빌딩을 지어가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개의 그 전제가 있어요. 레고로 집을 짓자고 그러면은 제일 처음이 뭐냐면 레고에 밑판, 이렇게 큰 밑판이 있어요. 이렇게 벽돌 말고 큰 밑판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벽돌을 얹어가지고 레고로 집을 짓잖아.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큰 밑판이 있고 벽돌이 있고 창문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일단 뭐 지붕은 빼고. 그 밑판이라는 게 일단 밑판을 딱 깐 다음에 그 위에 레고 블록을 얹어서 이걸 이렇게 집을 지어 가는데 정신세계에 있어 이 밑판이 뭐냐면은 최우선인 것이 이 밑판이에요. 토대. 너의 정신세계의 토대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유식하게 말하면 무슨 주의라가 붙으면 그게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 토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그러면 이 공산,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먹고 산다는 게 토대 위에서 모든 걸 다시 가치를 재정립하는 거고요. 자본주의 그러면 자본을 토대로 깔고서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재정립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가 됐던 자본주의가 됐던 무슨 주의가 됐던 사람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철학이 아니라도 자기만의 토대가 깔려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런데 잘못된 토대들, 결국은 후회하게 하는 토대들이 있어요. 이제 권력주의, 돈주의, 쾌락주의, 이런 주의들 있잖아요. 이런 주의들이 자기마다 주의가 깔려 있어.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이건 절대 양보 못하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관계에서도 돈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돈 얘기 때문에 파토가 나는 경우, 이게 이제 돈이 제일 중요해요. 이 토대가 돈인 거죠. 돈은 둘째 문제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견디질 못한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놈들은 전부 다 내 적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를 주의로 깔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체면이 주의인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나는 체면 잃어버리면 나는 나 자살해버리고 말겠어. 나 죽고 말겠어라고 체면을 토대로 깔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집을 지었기 때문에 토대가 있잖아요. 토대가 있잖아요. 근데 내 토대가 잘못된 토대일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성공주의였던 것 같아요. 능력주의, 성공주의였던 것 같아요.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토대였던 것 같아요. 그게 토대가 되면 그게 뭐가 나쁘냐? 뭐가 나쁘냐면요. 삶에 있어서 토대와 벽돌과 창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일의 재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취미생활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딴 사람은 이게 이제 나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돈이 제일 이게 했을 때, 이게 중요 순위라서, 자, 돈은 60% 중요하고, 관계는 30%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은 20% 중요하고, 이런 거, 뭐, 후보 1위는 지지율이 45%고, 2위는 35%고, 뭐, 3위는 11%다 하는 거가 절대로 아니고요. 삶에 있어서의 중요 순위는 무슨 뜻이냐 하면 2위가 1위를 위해서 반드시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2위는 1위를 위해서 반드시 희생해요. 1위가 돈이잖아요. 2위가 관계잖아요. 그러면 2위는 관계는 돈 때문에 반드시 희생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돈 때문에 관계가 희생된다니까요. 그 다음 1위가 관계잖아요. 좋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1위가 관계잖아요. 그러면 관계 때문에 돈이 희생당하는 일이 생겨요. 3위가 건강이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건강이 희생당하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이쁜 여자 중에 착한 여자를 찾는지 착한 여자 중에 이쁜 여자를 찾는지 하고 중요한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착한 게 제일 중요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나는 착한 게 성격이 중요하고 나는 이쁜 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 이 사람은 나는 이쁜 게 제일 중요하고 나는 착한 게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뭐 별로 차이가 없네. 둘 다 착한 거 이쁜 거지 찾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의 모수 중에 이쁜 사람을 찾고 있고 이 사람은 이쁜 사람 모수 중에 착한 사람을 찾고 있지. 그러면 귀착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이 사람은 이쁜 것 때문에 착한 걸 희생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고 이 사람은 착한 것 때문에 이쁜 거를 희생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니까 결국은 토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토대는 하나밖에 없어. 그 토대가 무엇인가인데 문제는 뭐냐? 저는 성공주의였었기 때문에 관계를 굉장히 많이 희생했고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옛날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처 안 주는 사람이 되려고 참 20년 동안 노력했는데 상처받은 사람 굉장히 많죠. 그 성공주의 때문에 뭐가 희생되냐? 건강이 희생됐잖아요. 결국 암 걸렸잖아요. 네. 스트레스, 술, 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미친 듯이 일을 하고 그렇게 결과를 쫓아가다 보면은 이 일 자체는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중요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는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죽는 거지 뭐. 승리를 위해서 뭐 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대가 어떤 사람은 돈 중독, 어떤 사람은 쾌락, 섹스만 파고 어떤 사람은 성공 인정 다 이렇게 나름대로 잘못된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 말을 들어서 그 토대를 바꾸냐? 절대 안 바꾸죠. 사람이 남의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좌파는 우파 말을 안 듣고 우파는 좌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람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면 내가 만들어 올린 이 정신적 성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러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토대를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야, 넌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그 인연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를 바꿔.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바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토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토대를 바꾸는 게 뭐냐? 성을 허물어야 돼. 내 정신의 성을 허물어야 되는 거지. 내 가치관의 성을 허물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벽돌 하나하나 전부 다 땅에 놔둥그러야 돼요. 그거를 새로 조립을 해서 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 그거를. 절대 안 하려고 그러지. 왜냐하면 사람이 뇌의 목적이, 뇌의 기능적 목적이 뭐냐 하면은 다른 면이 에너지 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 정신적 성곽을 어릴 때부터 쌓아 올린 성곽을 누가 허물어뜨리려고 그러겠어요. 절대 안 허물어뜨리지.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쌓아 올린 누가 말해도 그냥 아유 알겠습니다 이래놓고 흥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내 정신의 가치관의 성곽이 창문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곽이 있는데 딴 성하고 통신은 해야 되니까 창문은 뚫어놓잖아. 어떤 사람은 창문이 작은 게 여러 개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창문이 개방적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처럼 요만하게 햇빛 들어오는 구멍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창문이 아예 없어. 그걸 자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큰 성곽을 이 처음부터 토대가 기울어진 토대라든지 아니면 모래 위에 토대가 있단 말이죠. 허무한 토대들 있잖아요. 진짜 아까 계속 얘기했던 돈의 토대나 쾌락의 토대 같은 허무한 토대 위에 있으면 이게 흔들 하면서 내적 갈등을 느끼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난 왜 이럴까 막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토대가 허무해서 그래.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뭐 할 때까지는 병들 때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병들 때까지는. 병이 들 때만. 또 하나. 이건 망치죠. 이거는 채찍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막 이렇게 오빠 사랑해 막 연예인 막 이런 사랑 말고 나를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보통 부모님들이죠. 대부분은 그렇죠. 나를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쌓는 무제한의 무조건적 사랑을 시전하는 사람이 뭐 여친이 됐던 뭐 배우자가 됐던 뭐 형이 됐던 엄마 아빠가 됐던 좋은 친구가 됐던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내 토대가 바뀔 때까지 옆에서 지속적으로 불을 떼면서 후원하면서 사랑하면서 옆에서 권해주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토대를 바꾸지 않아요. 저는 토대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관계 중심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육체의 해방이잖아요. 이건 지금 정신의 해방인데 정신의 해방이 뭐냐? 토대가 바뀌는 게 정신의 해방이고 그 토대 위에 세로 벽돌을 이 벽돌 하나하나는 개념이에요. 이 토대 이 가치 최우선이 뭐냐면 토대고 그 위에 이 종교적 언어로는 반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벽돌, 내가 개념을 새로 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옆 사람하고 소통하는 창문을 디자인을 새로 잡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좀 크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새로 잡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집을 새로 지어 올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 지어 올렸어요. 그 이전까지도 그러고 싶은 소망은 있었어도 절대로 안 따라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소망이라도 안 되는 거지. 몸이 중독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일단 몸을 청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망치로 빡 맞으면은 일단 사람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 앞에서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 앞에 진심으로 서게 되면 뭐 언젠간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말고요. 이 죽음에 관한 전제는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전제하고 죽을 거라는 거를 머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할 것 같아 라는 그 전제하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죽는지 누가 몰라요. 다 알지만 사실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고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의 전제가 직면 이렇게 벽팍 죽음 이렇게 직면하면 그때가 비로소 내 정신적 건물이 잘못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죠. 그 유일한 기회. 사람이 토대를 새로 잡고 건물을 근데 사실 새로 지어 올리는 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즐거운 건데 원래 가지고 있는 토대를 버리는 거는 본능적으로 죽도록 싫은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새로 쌓아 올리게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그 어떨 때 느끼냐면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서 심각해지니까 그제서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걸 깨달았다라고 성공의 화신, 스티브 잡스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후회하고 아들과 시간을 못 보낸 것을 후회한다. 뭐가 중요한지를 그제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선순위는 아들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 그 다음이고 성공이 그 다음이다라고 하면은 아들 때문에 성공이 희생당해요. 성공이 제일 중요하고 가족은 그 다음이다 그러면 가족이 반드시 희생당하거든요. 이 순서를 바꾸는 건 사실 목숨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만 그 빛의 길이 열리냐면 사람이 심각하게 아플 때만 그 길이 열리거든요. 기회야. 해방의 기회인 거지. 저는 정말 큰 해방감을 맛봤어요. 그래서 그때 평생 동안 뭔가 이렇게는 내가 배운 게 어릴 때부터 그 도덕, 윤리, 종교 교육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고는 있는데 마음처럼 그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해결이 됐어요. 아프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 병을 긍정하게 됐어요. 다른 말로 감사하게 된 거죠. 전 진짜 해방이라고 생각해요. 그 암이 정말 나를 많이 해방시켰어요. 육체적으로 해방시켰고 정신적으로 잘못된 전제로부터 해방을 시켰단 말이죠. 사람이 이제 무중력 상태로 뜨는 거죠. 중력을 받지를 않아요. 잘못된 전제의 중력을 받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나이 때쯤 되면 어디 뭐 강남에 집을 하나 샀어야 되고 뭐 누가 정했어? 누가 인간의 행복을 누가 그렇게 정해? 누구 맘대로? 웃기지 마. 나는 이대로 행복해. 왜냐하면 날 사랑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나는 성공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 떨어지고 병상에 누웠을 때, 내 건강도 없고 돈도 없어서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내 병상을 끝까지 지킬 사람, 그 몇 명이 있나 없나, 나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뭐 짊어지고 가는데 그런 거 짊어지고 가지. 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심 없어요. 딴 거 관심 없어요. 그게 자유잖아. 해방이잖아. 그죠? 누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행복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서 야, 큰 자리 한 자리 줄게. 나 자문해주라. 나 공문해주라고 디오게네스한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통 안에서 이렇게 낮잠 자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 비켜 햇빛 가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햇빛이 권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를 몸으로 깨달아서 알고 있는 사람, 진짜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아마도 디오게네스는 아팠을지 모르겠어요. 죽을 병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철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철인을 만드냐? 굉장히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뭐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폐결핵 가지고 계시든지 암을 가지고 계시든지 가시는 날까지 끝까지 존경스럽게 정말 정신 또렷하게 덕담과 조언을,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어령 교수 같은 분들 보면은요,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젊었을 때는 머리가 좋으니까 천재니까 날카로운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위안이 되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 우상들을 쪼개는 말씀을 한 거지 위안이 되는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진짜 위안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진짜 진정한 철인이 될 수 있느냐, 유혹과 중독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난 무중력 상태에 들어갈 수 있냐, 그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이에요. 해방이죠.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그렇게 처음에 그런 선고를 받고 그랬을 때 고통스럽고 그랬을 텐데, 이제 와서 뒤돌아봐 해석할 때 이것은 해방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인데, 그 가운데 중간에 어떻게 이쪽의 그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지점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 회색지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고 질문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방됐다는 자각이었어요. 그 오랜 자괴감의 그 세월들, 이타적이기를 원했으나 이기적인 것을 이길 수 없었고, 건강하고 싶었으나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이길 수가 없었고, 맑은 정신으로 살고 싶었으나 중독된 혼탁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미친 듯이 무엇인가를 달려가는 나 자신을 싫어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것에서 드디어 내가 벗어나는구나 하는 자각. 절대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자각을 얻는 순간 병이 있던 없던 지속되던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정신적으로 이제 해방이 된 사람이구나라고 자각이 오고 나서부터 저는 굉장히 말하자면 긍정적이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런 자각에 이르기까지 고통 딱 시작했던. 전체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해석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암 같은 경우는. 이 병 같은 경우는 2주. 한번 해봐서. 많이 울어.
많이 울지. 예, 많이 울고 울어야지 정상이죠. 슬픔은 저쪽에서 슬픔의 버스가 올 때는 들이받아야 돼요. 이거를 나를 통과하도록. 예, 슬퍼 이렇게 통과하도록 이렇게 어설프게 자기를 위로해도 안 되고 진짜 그 속에서 진짜 바닥을 쳐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절망의 바닥을 솔직하게 쳐야 거기서부터 이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6개월에서 1년을 견디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게 좀 있을까요? 6개월에서 1년을 견디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글쎄요, 워낙 치고받고,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살 거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죽던 살던 나는 사랑 안에 있다. 가도 행복하게 갈 것이고, 나는 살아도 행복하게 살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은 있어야 아주 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없이는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전제로 한다면 이제 이 말미에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중병 걸린 사람, 심각한 병 걸린 사람이 지켜야 할 그 3가지 노 수칙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그 정신적 수칙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